수술 없이 약 없이도 깨끗한 피를 되찾고 혈압까지 낮춰버린 기적 같은 일과표를 전부 털어놓겠습니다. 검진 결과지를 손에 쥐고 마치 사형 선고라도 받은 것처럼 어깨가 축 처진 어르신들을 뵐 때 가슴이 참으로 아픕니다. 특히 70세가 넘어가면 몸 여기저기서 경고등이 켜지기 마련인데 이걸 보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혹은 이제 평생 약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구나 하고 절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달에 저를 찾아오셨던 75세 황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평생 농사 지으면서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 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35가 나오고 혈압이 145에 95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제 진료실 의자에 앉기도 전부터 손을 덜덜 떠시더라고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친구들이랑 술 한 잔도 못하고 매일 약만 한 주먹씩 먹으며 살아야 하나요? 하시면서 눈치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분 마음이 얼마나 막막하셨을지 저는 그 떨리는 목소리만 들어도 다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수치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다는 선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주인님, 저 지금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름치 좀 해주고 녹숨껏 좀 닦아주세요. 하고 보내는 아주 고마운 신호입니다. 저는 황 어르신에게 딱 3개월만 저를 믿고 약 대신 제가 알려드리는 주방의 보물들을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은 약을 먹기 전에 골든타임이니까 이때를 놓치지 않으면 충분히 다시 건강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응원해 드렸지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무서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40대 이상 성인 중에서 자기가 당뇨인 줄도 모르고 지내거나 당뇨 바로 전 단계에 와 있는 분들이 무려 3명 중 1명 꼴입니다. 더 놀라운 건 혈당이 높은 분들의 대다수가 지방간을 세트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혈당이 높다는 건 우리 피가 끈적한 설탕물이 되었다는 뜻이고 그 설탕물이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간에 쌓이면 지방간이 되고 혈관에 쌓이면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몸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복잡한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혈당은 낮춰주고 혈관의 차선은 넓혀주며 간에 쌓인 쓰레기까지 청소해주는 그런 천연 치료제 말입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농무부를 비롯한 전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한 사실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흔히 보는 계피와 생강입니다. 하지만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75세 황 어르신이 3개월 만에 수치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었던 정확한 비법을 전부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황거르신처럼 다시 가벼운 몸으로 활기차게 공원을 산책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 기적 같은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정말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 있는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 희망이라는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주방의 보물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황어르신이 어떤 과정을 통해 약 없이도 건강을 되찾으셨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단 한 장면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75세 황어르신이 3개월 만에 혈당 수치를 뚝 떨어뜨린 비결은 바로 아침에 마시는 계피물 한 잔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냥 계피가 아닙니다. 반드시 첫 번째 끓인 물은 버리고 두 번째 우려는 물만 마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히 정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을 지키기 위한 생존 수칙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그리고 계피가 어떻게 여러분의 혈당을 조절하는지 그 놀라운 원리를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밤새 굶주린 상태입니다. 이때 계피 속에 들어있는 시나몬 알데히드라는 성분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몸속에는 인슐린이라는 아주 부지런한 일꾼이 있습니다. 이 일꾼이 하는 일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당분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서 에너지로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세포라는 대문이 꽉 잠겨서 인슐린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녹슨 자물쇠라고 부릅니다. 자물쇠가 녹슬어서 열쇠가 안 돌아가니 당분이 갈 곳을 잃고 피 속에만 쌓이는 것이죠. 이때 계피는이 녹슨 자물쇠에 기름을 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계피의 성분이 세포문을 활짝 열어주니까 피 속에 떠돌던 당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세포 안으로 쏙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혈당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황 어르신도 이 계피물을 드시고 나서부터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황 어르신이 처음에 저한테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도 예전에 계피가 좋다고 해서 가루로 사아 먹었는데 오히려 성만 쓰리고 간 수치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황 어르신은 시중에서 파는 저렴한 카시아 계피가루를 그냥 물에 타서 드셨던 겁니다. 여러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독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보는 두껍고 돌돌 말린 카시아 계피는이 성분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비법이 바로 독성 제거 조리법입니다. 통계피 스틱을 물에 넣고 센 불로 끓이시다가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딱 10분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첫 번째 물은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전부 버리셔야 합니다. 그 물에 간을 해치는 독성 물질이 녹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다시 깨끗한 물을 붓고 약한 불로 1시간 정도 진하게 달이십시오. 이렇게 하면 독성은 사라지고 우리 몸에 좋은 성분만 남은 진짜 보약이 됩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 공복에 따뜻하게 한 컵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황 어르신은이 방법을 배우고 나서야 내가 그동안 내 몸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먹기 시작한 지 딱 2주일 만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 약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리니 계피물 조리법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주변에 당뇨 걱정하시는 친구분이나 가족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옆집 어르신께 직접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건강을 선물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아침에 마시는 계피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적은 혈당만이 아니죠. 이젠 점심 식사 후에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또 다른 비결과 함께 여러분의 혈압과 염증까지 한꺼번에 잡아줄 생각의 위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황 어르신이 저녁마다 지셨던 그 특별한 차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혈당을 잡았다고 해서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고속도로와 같아서 당분이라는 쓰레기만 치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좁아진 차선 자체를 넓혀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혈압을 낮추고 온몸에 퍼진 만성 염증을 싹 씻어내줄 저녁 생강차의 위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황언이 아침에는 계피물을 드시고 저녁에는 반드시 생강차를 챙겨 드셨는데 그 결과 혈압약 없이도 정상 수치를 되찾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하셔야 할 행동 지침은 저녁 식사 후 30분의 따뜻한 생강 꿀차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생강의 껍질을 벗기지 말고 깨끗이 씻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생강 껍질에는 진저올이라는 아주 귀한 성분이 가득 들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엄지손가락 한마디 크기에 생강을 썰어서 물 300ml에 넣고 물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15분 정도 중불에 달이십시오. 그 다음 미지근하게 식었을 때 꿀 한 스푼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왜 이 생강차가 혈압에 좋을까요? 그 의학적인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처방받는 혈압약 중에 칼슘 채널 차단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칼슘이 혈관 근육으로 들어가면 혈관이 꽉 조여지면서 혈압이 올라가는데 이 약은 그 통로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생강 속에 들어있는 진적과 쇼가올 성분이 약과 아주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좁아진 혈관 통로를 억지로 넓히는 게 아니라 근육 자체를 편안하게 이완시켜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만드는 것이죠. 황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녁마다 이 차를 드시기 시작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아침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하고 무릎이 시큰거려서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무척 힘드셨대요. 그런데 생강차를 마신 뒤로는 몸의 염증 수치가 떨어지면서 관절의 통증이 줄어들고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겁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손발이 붓거나 마디마디가 쑤신다면 이건 몸속에 염증이 가득 찼다는 신호입니다. 생강은 우리 몸의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해서이 염증을 청소해 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간 건강까지 지키고 싶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황금 조합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계피와 생강을 함께 달여서 마시는 것입니다. 계피의 시나몬 알데히드와 생강의 진절롤이 만나면 항산화 능력이 10배 이상 강력해집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두 가지를 함께 3개월 동안 섭취한 그룹에서 간의 염증 수치가 3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어신도 건강검진에서 늘 높게 나오던 간 수치가 이 황금 조합 덕분에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정말 신기해지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입니다. 생각은 위식도 관약근을 조금 느슨하게 만들 수 있어서 속림이 심한 분들은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둘째는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생강은 피를 맑고 잘 흐르게 하는 천연 혈액 희석제 역할을 하기에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출혈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철칙은 3개월을 드셨다면 반드시 2주는 쉬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간이 쉴 시간을 주어야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황원은이 모든 수칙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3개월 동안 꾸준히 드시고 2주를 쉬는 사이클을 반복하셨죠. 그 과정에서 본인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상식으로 몸을 돌보고 있었는지 깊이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가 알려드리니 생각의 비밀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정성껏 준비한 다음 건강 정보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아침에 계피물과 저녁에 생강차까지 전부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 하루 일과를 어떻게 짜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계시죠? 지금부터는 황어르신이 실제로 책상에 붙여두고 실천했던 24시간 건강 시간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해 드릴 테니 계속해서 집중해 주십시오. 아침여 협시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미리 만들어둔 따뜻한 계피물 한 컵을 드시는 겁니다. 잠들어 있던 세포들에게 자, 이제 문열 준비하세요 하고 신호를 보내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황어는 전날 밤에 미리 끓여둔 계피물을 아침에 살짝 데워 드셨는데 이게 몸을 따뜻하게 깨우는데 그렇게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 식사는이 계피물을 드시고 30분 정도 지난 뒤에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오후 10시 점심 식사를 마치셨다면 바로 계피 사과차를 준비하십시오. 사과 반 조각을 얇게 썰어 넣고 계피가루를 티스푼으로 반 정도만 넣어서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우려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점심에 밥이 나면 같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는데 이때 혈액 속으로 당분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혈당 스파이크를 2차 한 잔이 꽉 잡아줍니다. 황어 신은이 차를 마시고 나서부터 점심만 먹으면 쏟아지던 식곤증도 사라졌다고 참 좋아하셨습니다. 저녁 안을 없이 저녁 식사 후 30분이 지났을 때가 생강꿀차를 마실 시간입니다. 생강의 따뜻한 성분이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염증을 씻어내고 밤새 혈압을 안정시켜 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몸의 순환을 도와주니까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황어르신도 예전에는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느라 서너 번씩 깨셨는데 생강차를 드시고 나서부터는 중간에 깨는 일이 훨씬 줄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아침 계피물 대신 계피와 생강을 함께 넣고 다인 황금 조합물을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3개월을 꾸준히 실천하신 뒤에는 2주 동안 반드시 쉬어주는 휴지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간이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을 주는 것이 위학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3가지에 대해 명쾌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계피를 사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실론 계피가 가장 안전합니다. 카시아 계피보다 독성 성분인 쿠마린이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론 계피를 구하기 어렵다면 제가 알려드린 대로 카시아 계피를 첫 10분 동안 끓인 뒤 그 물을 꼭 버리고 다시 달여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독성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미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의 걱정입니다. 선생님, 저 약 먹고 있는데 이거 같이 먹어도 되나요? 하고 많이들 물어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이 드셔도 좋습니다만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계피와 생강 자체가 혈당과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약과 함께 먹으면 수치가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시면서 매일 혈당과 혈압을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 제가 건강을 위해 계피와 생강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라고 꼭 말씀하시고 수치가 좋아지면 약의 양을 조절해 나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효과는 언제 나타나는지 궁금하시죠? 개인차가 있겠지만 확 머르신처럼 꼼꼼하게 실천하신 분들은 보통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뿐하다거나 늘 높던 혈당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는 걸 직접 보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끈기입니다. 3일 하다가 그만두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건강하게 바뀌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인 3개월은 꼭 채워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우니 일과표를 내일부터 바로 실천해 보실 마음이 생기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시작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아니면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짧은 댓글이 여러분의 건강을 향한 첫 번째 약속이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신 다른 분들과 서로 응원의 한마디도 나누신다면 3개월의 여정이 훨씬 더 즐겁고 힘이 나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90일간의 여정을 마친 황 어르신이 어떤 기적 같은 결과를 마주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딱 세 줄로 요약해 드릴 테니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첫째, 아침 계피물은 녹슨 세포의 문을 열어 혈당을 낮추고 저녁 생강차는 좁아진 혈관을 넓혀 혈압과 염증을 동시에 잡아줍니다. 둘째, 계피는 반드시 첫 10분 끓는 물을 버리는 독성 제거 조리법을 지켜야 하며 실론 계피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우리 몸의 해독 기관인 간을 보호하기 위해 3개월 섭취 후에는 반드시 2주 동안 쉬어가는 휴지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75세 황 어르신이 3개월 만에 다시 재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그날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처음 오셨을 때 그 어둡고 떨리던 표정은 간데 없고 마치 10년은 젊어진 것 같은 밝은 얼굴로 저를 맞이해 주셨거든요. 검사 결과지를 보는데 저도 모르게 와 탄성이 나왔습니다. 공복 혈당은 135에서 112로 뚝 떨어졌고 혈압도 145에서 128로 내려와 정상 범위에 아주 가깝게 안착해 있었습니다. 황르신이 제 손을 꽉 잡으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 몸을 고치는 건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비싼 약도 아니고 바로 제 매일의 습관이었습니다. 라고요. 아침에 계피물을 다리며 오늘 하루도 건강하자고 다짐하고 저녁에 생강차를 마시며 내 몸의 염증이 씻겨 나가는 걸 상상하는 그 시간이 본인에게는 가장 소중한 치유의 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수치만 좋아진 게 아니라 밤에 잠도 자오고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이제는 손주들이랑 공원 한 바퀴 도는 게 일상이 되었다고 환하게 웃으시는데 제가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계피 한 줄기, 생강 한 뿌리가 여러분의 노년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열쇠가 있어도 직접 문을 열고 나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지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니 방법들이 단순히 머릿속 지식으로만 남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주방으로 가서 계피가 있는지 생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황 어르신이 해내셨다면 여러분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귀찮을 수도 있고 매일 챙겨 마시는 게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3개월만 여러분의 몸에 정성을 쏟아보십시오. 90일 뒤에 여러분이 마주할 그 가볍고 활기찬 몸은 그 어떤 재산보다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때 황 어르신처럼 선생님 저 이제 살 것 같아요 하며 환하게 웃으실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해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가장 쉽고 정확한 의학 정보를 들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희망의 부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